오늘은 등기부 등본에 대해서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흔히 등기부 등본을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등기부 등본을 많은 사람들이 잘 본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등기부 등본을 저하고 같이 확실하게 등기부 등본을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물을 보면 단독주택 건물이 있고 공동주택 건물이 있는데, 단독주택 건물하고 공동주택 건물이 등기부를 떼는 게 달라요. 그래서 아파트나 뭐 연립이나 다세대, 빌라 이런 형태들은 집합 건물 이런 형태로 등기부를 떼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이런 것들은 집합 건물로 떼는 게 아니고 건물 토지를 따로 떼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봐야 돼요. 등기부를 그러면 어디에 떼느냐 모르시는 분도 계셔서,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면 그 등기부를 뗄 수 있어요. 그렇게 떼면 집합 건물이면 아파트, 연립, 뭐 다세대 이런 거는 집합 건물로 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건물, 토지 이렇게 떼시면 등기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크게 표제부, 갑구, 얼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제부라는 거는 그 건물 자체, 건물이 몇 년도에 지어졌고, 그리고 몇 층 건물이고, 구조가 철근인지 나무로 되어 있는 건지 흙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구조적인 설명, 그리고 또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그 건물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게 표제부고, 그 다음에 갑구는 그 소유권 변동, 소유자가 어떻게 변동이 되고 이것을 설명하는 게 갑구고, 그 다음에 얼구는 그 집에 융자가 얼마 있는지 이것을 보는 게 얼구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볼 때는 표제부, 갑구, 얼구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가 이게 등기부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나 빌라나 연립 같은 경우는 이제 집합 건물로 이렇게 보이시죠? 집합 건물에 여기 표제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얼구,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에 보면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한 동 전체가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동 전체 중에 이제 101호, 102호 이렇게 구분 따로 몇 호에 대해서 설명하는 표제부가 있어서, 표제부도 집합 건물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표제부도 한 동 전체를 설명하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메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301호니까 301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표제부가 여기 따로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몇 층 건물이고 몇 년도 지어졌고 이렇게 요거를 보는 거는 표제부고, 그 다음에 이제 갑구는 아까 제가 소유권 변동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처음에 건물이 지으면 그거를 등재하는 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보존 등기. 이게 이제 그 이후로 보존하고 난 뒤에 최초로 지어서 등기하는 거를 보존 등기라고 그러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누구에게 이전되고 이렇게 해서 최종 소유자가 지금 현 소유자거든요. 갑구를 볼 때도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전이 되는 게 되게 많아서 복잡하고, 갑구 같은 경우는 소유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압류가 걸릴 수도 있고 경매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서 단계별로 이렇게 쭉 복잡한 게 많아요. 그리고 줄이 그어진 것은 주소 변동 사항도 있고, 그 갑구를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맨 마지막에 최종 소유자거든요. 이거 요거도 한번 봅시다. 이제 갑구 중에 소유권 이전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이전 쭉 돼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 이분이 소유자라는 거죠. 이분이 최종 소유자니까
이제 만약에 계약할 때 이분이 소유자 맞는지 이렇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소유자가 이제 주민등록 갖고 오면 그 주민등록증하고 이 맨 밑에 이분이 소유자니까 이분하고 대조를 하면 이 소유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갑구는 소유자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맞거든요. 그리고 이제 을구는 이 집에 융자가 집이 많은지 없는지 이거를 보려고 하면 을구에 다 이제 등재가 돼 있어 가지고 그를 갚았을 수도 있고 안 갚았을 수도 있고 갚아진 것은 다 이렇게 줄을 그어 놨어요. 이제 줄을 그어진 것은 다 변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줄이 안 그어지고 줄이 안 꺼진 것은 지금 유효하다는 거거든요. 채권 최고액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드리면 보통 은행에 이제 1억을 빌리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120%, 130% 잡아요. 1억을 빌리면 은행에서는 1억 2천을 잡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자를 뭐 못 갚을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은행은 1억 딱 빌려주면 이자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행은 120% 잡아서 이자까지 다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 최고액은 실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이 빌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하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의 융자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일반 이제 집합 건물 말고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도 똑같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한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등기부를 떼더라도 건물로 떼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도 마찬가지로 표제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갑구 있죠. 그다음에 들어가면 을구 있다. 그래서 표제부도 그 건물에 대해서 그 몇 층으로 되어 있고 몇 년도 지었고 건물에 대한 그 자체 내용을 설명한 거라서 표제부고 갑구도 이제 소유권 변동 상황이니까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게 소유권 있고 맨 마지막 소유자 이 사람이 이제 소유자라는 거죠. 이 밑에 이제 적은 것은 주소가 또 변경이 되면 주소 변경이 되었다고 이렇게 줄을 긋고 그 밑에 주소가 옛날 주소에서 새 주소로 다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설명이고 최종 소유자는 맨 마지막 사람이 최종 소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을구도 이렇게 줄이 꺼진 것은 다 이제 변제가 됐다. 요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하 여백이라고 이 밑에는 없다, 공란이다. 그러니까 융자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 줄이 그어짓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이 집에는 융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리고 토지는 그 건물 밑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 토지가 몇 평방미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토지에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 설명은 없어요. 토지 설명만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합 건물이든지 일반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이든지 그 구성은 똑같기 때문에 등기부 보는 법은 그런 그 생각을 딱 갖고 내가 소유자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갑구를 찾아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누군지 내가 이제 융자를 보려 그러면 을구에 가서 그 융자 이게 줄 것인 것은 다 변제되어 있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줄 것이지 않는 어떤 채권 최고액 남아 있는 그것만 합치면 이 집의 융자다. 이렇게 아시면 등기부 등본 보는 부분 특별하게 아마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보면 되게 복잡한 게 많아요. 소유자 중에서도 가압류 걸려있고, 경매 걸려있고, 이렇지만, 그게 다 변제, 이렇게 줄이 꺼져 있으면, 그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다 이제, 어차피 말소가 되고, 됐기 때문에, 최종 소유자가 누군지만 잘 확인해서, 그 소유자하고 대조해서 그 소유자가 맞는지, 그렇게 보면, 아마, 등기부 보는 법에 대해서는, 어려운 사항이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용어 중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등기부 등본,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 대장 이게 대해서 용어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등기부 등본은 법원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리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그 기관이 다른 게 법원에서 발행하는 거하고 이제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은 행정기관에서 발행하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판단해야 돼요. 그 이제 행정기관에서는 건물이 이게 몇 년도에 지어졌고 크기가 얼마고 그다음에 몇 층으로 지었고 건물 자체 내용에 대해서는 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에는 상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게 위법 건축물 있으면 그게 위법 건축물이라고 딱 적시가 되어 있고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면적이 몇 평방미터 그게 대지인지 밭인지 논인지 요는 어떤 요것을 정확하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기관하고 법원하고 그 내용이 이제 달랐다. 여기는 법원에서 하는 것은 그 같이 건물을 표시하잖아요. 여기도.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도 표시를 하는데 이 두 개가 달랐을 때 어느 게 기준이 되느냐. 건물 자체 그 속성을 표시할 때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고쳐야 돼요. 반면 이제 등기부 등본 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소유권 관계 중심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유자 관계에서는 등기부 등본하고 토지대장하고 건축물하고는 달랐을 때는 이 등기부 등본이 중심이 돼서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을 고쳐야 된다. 요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이 두 개가 달랐을 때 소유권 관계는 등기부 등본이 기준이 돼서 토지대장을 고치고 건물 그 자체의 내용하고 등기부 등본하고 달랐을 때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이 기준이 돼서 이것을 고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사항 증명서 여기 어떻게 구성됐고 어디에서 관리하고 두 개가 어긋났을 때 어떻게 기준이 돼서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 굉장히 든든하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 등본을 언제 떼느냐. 그러니까 연락 일시라고 그러니까 맨 밑에 보면 등 있어요. 그게 이제 언제 뗐는지 오늘 뗀 건지 뭐 며칠 전에 뗀 건지 아니면 몇 달 전에 뗀 건지 맨 밑에 연락 일시를 보면 등기부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등기부가 계속 이제 권리 변동이 뭐 어제 변동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 변동될 수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그때 등기부 떼는 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뭐 내가 잔금 칠 때 등기부를 열람해서 이게 이제 용자가 없어야만 안전하지 만약에 한 달 전에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또 변동 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서 맨 마지막에 잔금 칠 때 그때 뗀 등기부를 갖고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등기부 보는 건 이게 뭐 제가 아주 짧게 설명했지만 전체적인 등기부 보는 방법은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